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칼 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한칼 토론은요. 네. 이번 주 정치권의 인물 베스트 5를 두 분이 골라오셨습니다. 그 골라오신 5명을 먼저 소개하고 한 명 한 명씩 좀 인물 위주로 풀어가 보는 것으로 굉장히 신선합니다. 굉장히 신선합니다. 일단 무순으로 직함 생략하고 제가 그 5명을 좀 읊어보겠습니다. 김현지, 강유정, 오세훈, 이진숙 그리고 추미애.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정말 화려한 5명의 인물들을 꼽아오셨는데 걸을 타선이 없네. 어떤 분부터 풀어가 볼까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가장 네. 핫하죠. 이제는 진짜 보직이 바뀌어서 부속실장으로 예. 바로 불러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도 아주 지금 최대 관심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좌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보좌관으로서 김현지 예를 들면 총무비서관이 나왔어요. 네. 그럼 물어볼 게 그렇게 없대요. 다 의혹과 논란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네. 사퇴하라고 한 게 김현지 당시 비서관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어허. 기라는데요. 한겨레 그렇게 보도 나왔잖아요. 정정 보도 했는데요. 그럼 뭐 할 거냐고요?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 맞습니까? 제가 그냥 뭐 비서관이죠. 뭘 물어볼 거예요? 남편이 어쨌다, 뭐 가족이 어쨌다, 재산이 어쨌다, 뭘 물어볼 거냐고요. 그래서 논란을 저렇게 대통령실이 키운 건지 아니면은 김현지 비서관이 진짜 나 나가기 싫어요 그런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야 너는 또 다른 나 이재명 아니냐 네가 나가가지고 망신 당하는 그거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냥 의원들 질문 받는 것 자체 난 정말 그거는 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너 나가면 안 돼 강 실장 나가지 않게 해 이렇게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단히 이상해요.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 세긴 세구나. 아, 진짜 세긴 세구나.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늘 그렇듯 그냥 나왔으면은 뭐 3개월 동안 뭘 물어볼 게 있나? 뭘 파고들 것도 별로 그렇죠. 없었을 거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갔을 텐데 오히려 민주당이 안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일을 좀 키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이 막 뭐를 질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었던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 물어보면 괜찮은데 다른 거 물어보면 여당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운영위원장이잖아요. 그것도 질문 제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총무비서관한테 그렇게 또 집중 안 해요. 다 비서실장이 대답을 하지. 그리고 총무비서관 뒤에 앉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잘 모르는 거 쪽지로 전달해주고 그러는 건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죠. 진짜 세긴 세구나. 나가는 것 자체를 누군가가 대단히 좀 안타까워하거나 꺼려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누구요? 보여죠. 대통령 아니면 김현지 비서관이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만히 있다가 저 김현지 비서관 당신 나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논란 많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랬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긴 세다라는 세긴 세구나. 생각을 하셨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떠세요? 결론은 저도 동일합니다. 세긴 세긴 세구나.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정감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런 뭐 신비주의 막 이런 게 결국은 의혹이 의혹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야당에서 뭐 비선실세라고 하는데 아니 직책을 맡은 비선실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비선실세지 사실 정확한 직책이 있는 거고 본인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인사수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수위 없이 출발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원래 그리고 총무비서관은 그 내부 직원들을 원래 이거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급이 아니면 그 밑에는 이제 3급 이하를 관리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 자체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급에 맞지 않는 월권을 한 것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로 봤을 때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선우 뭐 이를테면 여가부 장관 전화했다라는 한겨레 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안 나올 이유가 있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긴 세구나도 맞는 것 같고 보호하려는 거는 맞는데 소위 말해서
야권이나 이런 정치권의 이런 공세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갔을 때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공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냥 한번 나와서 얘기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사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털어버리는 게 낫지. 5년 내내 쫓아다녀요. 김현지가 누구냐 또 음모론 좋아하시는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들이 또 뭐 뭉게뭉게 또 제기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매주 그냥 내부 정보에다 그냥 다 터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적으로 저는 좋지 않은 판단으로 가고 있다. 아. 예, 굉장히. 근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그 뉴스연구소에서도 박순봉 기자도 얘기하고 박상혁 의원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직 그러니까 약간 머릿속에 이재명만 있는 사람 약간 이런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아, 그러니까 일 잘하는 핵심 참모, 머릿속에 어떤 상관에 대한 생각만 있는 이런 진짜 충성스러운 참모 이런 그러니까, 이미지란 거죠. 예, 이런 분이란 본인이 거죠. 선출직으로 나가서 뭔가를 예. 정치적 야망이 그런 있거나 생각 전혀 없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 모르지 뭐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약간 오히려 정무적 판단이 또 안 되고 시키는 일 잘하는 약간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 충성스러운 참모로서 충직하게 일을 쭉 해와서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온 분이라면 이번에 그냥 자연스럽게 늘 나가던 국감에 나가가지고 그냥 대답하고 말 그대로 털고 가는 게 낫지. 괜히 막 어제 이렇게 되니까 V0란 얘기 나오고 그림자 그렇죠. 실세, 만사 현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는 상황이 이게 맞았는가 정무적으로. 또 5년 내내 괜히 그런 거 따라다니게끔 한 건 아니냐 이 부분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이 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안 내보내겠다. 두 번째는 안 내보내기 위해서 보직까지 바꾸겠다. 왜 그러겠냐고요. 아니 근데 아까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네, 믿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보직 이동은 이 국감 때문이 아니다. 원래 예정돼 있었고 제자리를 찾아간 건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뭐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국감장에 안 내보내기 위해서 보직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저 이 얘기를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곧 김현지 비서관 보직 바뀔 거다. 왜? 그냥 국감장에 안 내보내려고 바뀌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나갈 거다. 그러니 일주일 전부터 대통령실에 아주 정통한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텐데 그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성역화 돼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1기 비서실이 이제 구성됐고 이제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기 비서실 구성될 거 아니에요. 예를 네. 들면 정무수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다 바뀌는데 부소실장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요 비서실은요 대통령 비서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김현지가 원탑입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속실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어떤 자리예요? 장차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들이 저 대통령이 지금 계세요? 지금 면담해야 되는데요? 아, 안 계시는데요? 나중에 오세요. 일정 잡아주는 거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소통을 잘하시니까 직접 이제 수석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지만 네. 공식적인 일정 잡는 거 부속실장이 문고리란 말이에요. 아. 그 절대 권력이 성역화됐어요. 어. 이거는 대단한 위험 신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비선실세가 아니라 비서실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서 아니 비서 비서 중에 실세다. 왕실. 근데 이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다 뻔히 하는 보여요. 거는, 예, 이게. 뭐 저는 이제 뭐 이거 쉴드를 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이제 발생하지 않은 일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김현지 이 부속실장이 단순히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문제만 이렇게 그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 야당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남시장 때부터 옛날 이야기. 옛날 때부터 이거 뭐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뭐 이를테면 뭐 대장동 얘기부터 뭐 해서 다 끄집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이 그럴 거다. 이게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아니 그러면은 그게 여당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운영이 국감 자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까지 것까지 끄집어내면은 여론도 안 좋아질 겁니다. 야당에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화제가 됐던 갑작스런 대통령실의 인사이동 문제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 이야기를 먼저 해봤고 금주의 화제 인물 두 번째는 어떤 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누구요? 누구요? 김주인 평론가? 강 소장님?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가요?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주부터 계속 화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네. 뭐 국회에 상임위장에 뭐 청문회 하겠다. 그거보다 네. 증인 감정법을 바꾸겠다라는 게 좀 대단한 생각이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증인 감정법이라는 게 증감법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이 나와가지고 뭔가 위증을 한 거를 나중에 한 거야. 상임위는 다 활동 끝났는데 나중에 한 거야. 네. 그럼 이 사람을 누가 고발해야 되는 네. 거지? 이 주체를 분명히 맞아요. 하자 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건데 애초에는 국회의장이 고발하는 걸로 당연히 했다가 국회의장이 해야죠. 국회의장 말고 법사위원장이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바꿨다가 그러자 국회의장실에서 아니 법사위가 무슨 상원입니까? 이건 안 되죠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의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국엔 자신이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위증한 사람을 고소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법사위가 추미애를 위한, 추미애에 의한 그런 법사위냐.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거를 그러면은 이게 국회의장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관여하지 마, 상관하지 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여지는 거죠. 아까 박성애 의원께서는 추미애란 이름을 좀 빼고 생각해라. 자꾸 추미애라는 어떤 인물을 대입해서 넣으니까 뭔가 오해가 생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 그 청문회 세우는 거를 여당 원내대표나 당대표랑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추미애니까 상의 안 하고 그렇게 고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미애를 빼고 지금 법사위원장 논란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상현 의원님 워낙 이게 심성이 착하시고 예. 그러니까 여당을 좀 보호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건데 저희 같은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저런 논란이 일어날까? 추미애 때문 아니냐. 왜? 내년에 지방선거 나가려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 받으려고 저런 무리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김주희 평론가. 예. 예. 민주당 내부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업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상황이 펼쳐진 게 민주당의 업보라는 게 추미애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힐 때 이런 사태를 몰랐을까요? 그럼 왜 추미애 위원장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회의장 뽑을 때도 네. 당원들이 뭐 우원식 안 된다, 추미애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됐다가 막 우원식 국회의장이 되니까 막 탈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막 20% 이제 앞으로 국회의장 뽑을 때 이렇게 당원들 의사를 내부 경선에서 하겠다 좀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법으로는 국회의원이 뽑게 돼 있는데 왜 거기에 당원이 끼어드냐. 당원들을 계속 강화를 하고 그들의 강성 당원들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냥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이 이제 알려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박지원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하고를 법사위원장으로 저울질하다가 추미애 위원장이 정청래 대표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법사위원장을. 근데 이제 강성 당원들은 추미애가 뭔가 한 칼을 꺼내 들고 다 쓸어버릴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부를 쓸어버리고 있죠 지금. 예. 온갖 논란이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난주에 네. 한국갤럽 네. 지금 금요일날 발표된 거 보면은 역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역대 최저치 찍었는데 그 내용을 한국갤럽이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때문이다. 그래프 준비된 것 좀 보여주세요. 예, 예. 한국갤럽은 금요일 날 나왔고 어제 리얼미터도 나왔는데 저희가 자세한 수치는 뭐 워낙 읊을 게 많아가지고 좀 생략하고 그래프로만 봐도 두 가지 다 하락 추세입니다. 리얼미터는 4주 연속 하락이고 한국갤럽은 중간에 잠깐 올라갔다가 이번 주에 또 떨어졌더라고요. 예. 여기에 당내 그 어떤 강경한 모드가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 올라온 게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부정평가 이후에 5%로 부정평가 이후로 나왔는데 딱 5%포인트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독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이 도와주지 않는다. 제가 용산 대통령실 뭐 관계자랑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부글부글 진짜로. 대통령실은 부글부글? 당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더 강력해요 표현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00일 기자회견 때도 네.
그날 잔칫날인데 갑자기 이제 그거 야당하고 합의하기. 합의한 거 깨버리고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다시 협상하라고 지시하고 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더니 이번에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나가서 뭔가 외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이대 청문회 갑자기 해가지고 모든 지면은 다 그걸로 다 덮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정부하고 같이 발을 맞춰가지고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좀 노이즈도 안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당내에서도 있고 그 용산에서도 있는데 이제 대놓고 하면은 너무 또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니까 좀 말을 못하는 그 정도가 있어요. 지금. 부글부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장 소장님이 느끼기엔 부글부글 이상입니까? 그 저한테 이제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그거는 대단히 세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아니 센 거라도 뭐 안 돼요. 부적절한 거 아니면 부적절해요. 아 부적절할 예. 정도로 세요? 그리고 저게 폭발 직전이 아니라 이미 폭발한 것 같아요. 제일 화가 났던 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6일 날 정청래 대표가 정세현 전 통일부 통일부 장관, 장관인가요? 예. 모셔다가 이제 외교 안보 관련된 예. 토론회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발언이 대단히 셌어요. 그러니까 유엔 연설회 때 왜 비핵화 문제를 왜 꺼내느냐? 대통령 측근들 중에 동맹파가 많다. 이 사람들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통령께서는 유엔에 가셔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외교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잘못됐어라고 막 당에서 삿대질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화가 난 좀 이제. 분노예요? 거의 뭐 이제 막 이제 주먹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당에서 너무 이거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뒷받침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간이잖아요.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냥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게. 그 정도라고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심상치 아니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 예. 민주당의 업보라고 한 거는 이렇게 흘러오게 당이 만든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만든 거예요. 당원 그러니까 중심주의. 당원 중심주의로 해서 계속 저는 당원들 주권은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뭐 공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당원들이 다 뽑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늘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당원 눈치만 보면 되니까 뭐 여론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가 대통령의 업보다. 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런 상태로 쭉 갈 것이냐? 갑니다. 갑니까? 갑니다. 예. 아니면 추미애 위원장이나 뭐 정청래 당대표나 조금 기조를 바꿔서 갈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요? 다 그냥 정치적인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내년에 지방선거 승리하고 다시 한번 전당대회 나갔다가 본인이 당대표 되고 대선 나가려고 하는 거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내년에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나가가지고 당선되고 2030년 대선 출마하고 싶어 대통령이 꾸민 사람들이에요. 미래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갈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도? 톤 조절은 하겠죠 그래도 눈치든 보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 뭐 정치 비평은 여권 쪽에서 아이, 그럼요. 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야권 쪽에 무슨 일이 있는가 어떤 인물이 좀 떠오르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오세훈, 이진숙 두 분을 꼽아오셨어요. 어떤 분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김준일 평론가?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도 출발시켰고 뭐 멈췄습니다만 잠깐. 그 다음에 어제는 부동산 대책도 서울시 부동산 대책도 네. 내고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뭘 비판하려고 아니요,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냥 낭만의 한강버스 망했다. 아니, 저는 이제 오세훈 네. 시장이 조금 마음이 급하신 건 알겠는데 일을 이렇게 원래 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도 소집을 해가고요 갑자기 지정 해제했는데 그 부동산 가격 급등해가지고 이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사과하고 철회했잖아요. 토허제 예. 그 상황도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뭔가를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한강버스도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있었는데 이번 횟수에 들어와서 오세훈의 실적이 뭐냐라는 거에 이제 보여준 게 없다라고 보니까 한 건데 마음이 급했다. 아니 이게 회로 배를 이게 런칭하는데 띄우는데 배가 고장 나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시간 오래 걸리고 뭐 이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데 화장실이 고장 나서 오물이 넘치고 배가 고장 나가지고 배가 갑자기 막 다 승객 내리고 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럼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추진한 사람들 싹 다 잘라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마음이 급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가 만만치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이거는 마이너스였어요 제가 보기엔. 예. 자, 그래서 장 나경원 의원이 지금 꿈틀꿈틀
여차하면 나다. 막 이런 식으로 아, 국민의힘 주자로. 네, 주변에 또 의원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다니신다라는 사실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시장은 뭐 오세훈 시장 재선이 거의 확실한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었는데 다른 경쟁자가 없는 걸로 그렇죠. 알려졌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꿈틀꿈틀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논란을 계속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헛발질하면은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난가?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중진 의원으로서는 준비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야당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 견제심이라든지 아유 고소하다 막 이러한 분위기도 있다라고 하네요. 다 지금 경쟁. 정치판 돌아가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네요. 다 안 보니까 됩니다. 뭐 예, 추미애 맞습니다. 법사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 뭐 나경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한 사람을 더 간다면 누구 갈 수 있을까요? 강유정 대변인 아까 얘기하셨는데 강유정 대표. 강유정 대변인은 왜 꼽아오신 거예요? 제가 꼽았는데요. 예. 전 그만두라는 소리예요. 예? 김남준 부속실장을 예. 지금 공동 대변인 했잖아요. 어제요. 예. 정치권에서 공동 대변인 체제가 성공한 사례가 정말 없어요. 그 당에서는 공동 대변인 꽤 있지 않았나? 있었는데 다 실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동 대변인제를 없애고 다 선임 대변인 해서 예. 다 그쪽으로 쫙 모이게 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왜 공동 대변인 잘 안 돼요? 아니 메시지가 혼선이 생기는 거죠. 이 대변인 2명 놓으면은요, 두 분이 A 대변인 이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상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A 대변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관도 이렇게 해. 싸워요. 그 메시지와 소통이 혼선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명박 때인가 그때 한번 공동 대변인제가 대통령실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좀 몇 달 해보다가 그냥 안 해버렸거든요. 그랬었나요? 소통 때문에. 근데 지금 봐보세요. 부속실장이었잖아요. 네. 경기도지사 때인가요? 그때 대변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신임 김남준 대변인이. 신임 대변인이. 기자들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강유정 대변인보다 김남준 대변인한테 거의 모든 걸 다 물어볼 거예요. 기자들이. 당연하죠. 아, 강유정 대변인이 또 그렇게 기자들하고 원만하게 친화력이나 스킨십, 뭐 프렌들리한 것 같지는 않고 김남준 대변인한테 모든 게 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몇 달 있다가 네. 이제 뭐 지방선거 앞두고 뭐 공공기관 인사할 때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쓱 이제 배려하는 척하면서 뭐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강유정 대변인보다 홍보수석실에서 더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예, 그거는 대꾸쇼에서. 너무 궁금해요, 진짜. 얘기해 주세요. 대꾸쇼에서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누구예요? 있고 기자들하고의 궁금해. 무슨 관계 난리법석이 예. 나고 있는지를 제가 대꾸쇼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 너무 못 참겠네. 궁금하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중요해서 요 아, 인터뷰를 교수님하고 하고 나서 네. 두 분 대기실에서 좀 식사하고 그러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대꿀쇼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